이제 그 초등학교의 전체 아이들 수가 1,700명인데 그 아이들 중에 거의 이제 한 250명 정도가 급식비를 못 내니까 이 급식비 못 내는 아이들 식판을 빼야 되겠다. 이런 사안을 갖고 운영위원회 안건으로 이제 학교장 선생님이 운영위원회를 소집하셔서 그거는 절대 안 된다. 어떻게 교육회장에서 아이들이 오죽하면 급식비를 못 내겠느냐. 그러니까 이거는 좀 아무튼 우리들이 해결할 수 있는 방안으로 함께 머리 맞대고 고민하자.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노력하긴 하지만 아이들이 이제 급식비 미납이 되면 이제 학교를 통해서 급식비 빨리 내라는 독촉을 이제 항상 받게 되잖아요. 그리고 이제 그게 매달 급식비를 미납하게 되면 아이들이 부끄럽고 창피하고 또 친구들하고 같이 교실에서 밥 먹을 때 이제 눈치 보이고 이러니까 그때 당시에 이제 어쨌든 밥을 안 먹고 나가서 수도가에서 이제 물로 친구들은 밥 먹는데 자기는 슬며시 나가서 수도가에서 물로 배 채우는 아이들이 이제 나오기 시작했고 그걸 이제 저희 학부모들이 알게 되면서 우리 아이들 밥 먹는 문제는 좀 우리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해결해보자. 이래서 이제 단위학교에서 노력을 했는데 근본적인 문제 해결이 안 됐죠. 그래서 2002년도에 학교급식 전국 네트워크라는 이제 조직을 만들고 뿐만 아니라 2003년도에는 전국 16개 광역시도에 우리 아이들에게 건강을 농민들에게 희망을 이라는 슬로건과 또 이제 직영급식 원칙으로 해서 안전한 우리 농산물을 사용해서 무상급식을 실현하자는 이 세 가지 목표를 이제 세우고서 단체를 창립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때 이후로 한 10여 년 동안 그 세 가지 목표를 실현시키기 위해서 열심히 활동하고 있습니다. 예. 지금 여기서 중요한 게, 요게 뭐 그 몇 개월 또는 1, 2년 사이의 문제가 아니라, 10여 년간 그 꾸준히 진행된 그런 어떤 풀뿌리 운동, 풀뿌리 그 시민운동 속에서 쟁점화되고 이러는 것이죠. 근데 이렇게 볼 때, 이거를 투표를 이렇게 붙일 만큼, 중요한 사안인지, 특히 1학기 때 같은 경우에는 올해 1학기에는 이미 시행했던 것조차도 되돌릴 수도 있는 이러한 투표. 이게 상식적으로 참 이해가 안 되는데, 네. 그 대표님이 이렇게 보실 때는 어떠세요? 그 지금 투표를 앞두고 있는 이런 상황에 어떤 문제가 제일 있는지 한번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무튼 좀 이번 주민투표에 대해서 너무 이제 안타까운데요. 이번 주민투표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오세훈 시장이 이제 기획하에 이 부분을 이제 그 주민투표는 이제 그 참여민주주의를 근간으로 해서 이게 이제 주민들이 서명을 받아서 청원해가지고 이루어지는 이런 형태인데 요 과정에서 이제 오세훈 시장의 의도나 계획이 들어갔고요. 뿐만 아니라 이것을 해내는 과정 속에서 절차상 민주주의를 완전히 훼손시켰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을 서명받는 과정에 서울 시민들의 많은 사람들이 이제 주민등록 명의 도용을 한 것이죠. 그러니까 이민자, 사망자 뿐만 아니라 저희 구로구에서 저와 함께 이 친환경 무상급식 운동을 한 10여 년을 같이 온 사람, 그러니까 운동본부에 함께 활동한 사람 명단까지도 주민등록 번호를 명의도용을 한 것입니다. 이 과정이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번 주민투표가 사실은 예산에 관련한 사안이거나 그 다음에 재판 중에 있는 사안은 주민투표 사안이 안 됩니다. 근데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사실은 무시해버리기를 이제 추진한 것이고요. 또한 학교급식은 교육의 일환이지 않습니까? 학교급식은 교육의 일환이고 교육 관련한 이 업무를 관장하는 분은 시도교육청 교육감들이잖아요. 근데 그거를 이제 오세훈 시장은 예산만 지원하면 되는 것을 지금 현재 본인이 초등학교 5학년, 6학년 예산 지원한 695억 원 때문에 그 지원을 거부하면서 이것은 이제 주민투표로 추진해오면서 정치적으로 이제 악용하고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망국적 복지 포퓰리즘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생각하는 거는 이것이 이제 이념의 잣대를 들이대면서 애들 밥 먹는 문제를 이념의 잣대로 들이대면서 정치적으로 이용하고 악용하고 결국은 시장직까지 걸면서 이게 이제 투표율을 올리기 위해서 불법 부정선거를 앞장서서 진두지휘하는 이런 정말 웃지 못할 상황이 벌어진 거죠.
어떻게 보면 주민투표를 이제 이렇게 야구장에서 심판을 보듯이 오세훈 시장은 이거를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리하고 이래야 하는 관리자 입장에 있는 사람이 한쪽 편에 서서 이 선수로 뛰고 있는 이런 웃지 못할 상황이 지금 벌어지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 오세훈 시장하고 연관해서 보면은 전혀 상관없는 무슨 대선 불출마라든가 네. 이런 것서부터 그 다음에 그 투표 독려한다고 1인 시위를 하고 그런데 동영상을 보니까 일반 시민들이 대국을 피하더라고요. 네. 그 오세훈 시장 자체를 가까이 가기만 하면 그 무리지어서 이렇게 오던 사람들이 피하고 네. 이게 바로 민심이 아닌가 네, 이런 그렇습니다. 생각이 이렇게 들고 그리고 또 그 주민 소환 그 운동본부에서 주민 그 소환 운동을 이렇게 전개하면서 오세훈 시장 그리고 나니까 요번에 시장직을 또 거는 그런 모습을 이렇게 보이고 그러는데 사실 그 쟁점이 투표의 대상이 아닌 것이 이렇게 투표화되는 것 거기에 문제 제기를 좀 전에 뭐 이념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잖아요. 근데 이 이념이 무상급식에 있어서 크게 나누면 보편적인 무상급식을 추진하느냐 아니면은 선별적인 차별적인 무상급식을 추진하느냐 이것이 쟁점이 될 텐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는지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보편적 교육복지이냐 아니면 이제 선별복지이냐 이런 부분인데 사실은 이번 주민투표에서 오세훈 시장이 이제 이 투표 용지에 정리한 내용을 보면 소득 하위 50% 단계적 무상급식 그리고 이제 전면적 무상급식 이렇게 두 개 안으로 분리했습니다. 근데 이제 이 내용도 좀 그 정확하지 않다. 과정상에 이제 문제가 있었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저는 이런 이제 오세훈 시장이 주장하는 부분은 그러니까 소득 하위 50% 단계적 무상급식이라기보다는 정확한 개념 정리는 시혜적 차원의 무료급식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동안에 그것이 이제 급식법에 근거해서 이제 그 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 가정 아이들 등 이런 아이들을 이제 선별해서 그동안 이제 급식을 제공해왔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부모의 가난을 이제 급식을 아이들에게 주기 전에 부모의 가난을 인증해서 우리 아이들에게 급식을 제공하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과정 속에서 우리 아이들이 너무나 많은 상처와 차별 뿐만 아니라 이제 그 낙인감 이런 것들이 그동안 많이 학교 현장에서 반교육적이고 반인권적으로 이루어져 왔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것이 선별하지 말고 차별하지 말고 우리 아이들에게는 누구에게나 초등학교, 중학교 이제 헌법에서 보장한 대로 의무교육은 무상으로 한다. 이것이 전제했듯이 급식도 의무교육의 일환이니까 어쨌든 선별하지 말고 모두 아이에게 차별 없이 급식을 제공해야 된다. 이렇게 이제 그동안 저희들이 주장했었던 것인데요. 이런 이제 선별복지나 차별복지가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이제 문제들이 우리 아이들을 상당히 그 아프게 하고 있는 것이 이제 너무 안타깝습니다. 예, 이 무상급식 문제가 더 단순히 급식 문제만이 아니라 우리 사회의 그 복지, 삶의 질의 문제와 밀접한 연관이 있다고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실제 이 얼마나 보편적으로 복지, 특히 무상급식이 적용이 되느냐, 아니면 뭐 단계적이라든가 이런 표현을 쓰지만은 사실은 그 차별적인 그 무상급식이죠. 그 아이들 사이를 편을 가르고 차별하고 하는 방식이 교육적으로 올바른 것이냐라고 했을 때 아까 그 계기를 말씀하셨을 때 무상급식의 어떤 운동을 하시게 된 계기를 쭉 말씀하셨을 때 실제 이 학부모의 입장에서 이렇게 바라볼 때는 그 학생들이 공평하게 동등하게 그리고 보편적으로 이렇게 학교에 가서는 급식이 교육의 일환이기 때문에 함께 이렇게 식사하고 그것도 양질의 식사를 하는 게 필요할 텐데요. 이러한 그 말도 안 되는
투표에 이렇게 어떤 식으로 이게 그 바라봐야 될지 지금 여기 의견들이 쭉 나왔는데 대체로 이렇게 투표 거부의 분위기가 강하거든요. 지금 여기서 시청자, 애청자들 같은 경우는 대체로 이번 투표에 대해서 상당히 거부하는 그런 입장인데 그 정당성이 없는 투표에 대해서 그 반대를 해야 되는 어떤 이유에 대해서 한번 쭉 말씀을 해주시죠. 네. 일반 투표와 주민 투표는 이제 다른 점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주민 투표는 어떤 정책에 대해서 찬반 투표를 하는 것인데 이번에 이제 찬반 투표라기보다는 과정이나 절차상의 문제뿐만이 아니라 또 투표용지에 우리가 투표를 참여해도 찍을 난이 없습니다. 찍을 내용이 없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이 찬성 반대 입장에서 선거운동도 할 수 있고 투표 거부도 유권자의 정당한 권리인 것을 중앙선관위가 유권해서 그걸 그렇게 했는데 이게 이제 투표 참여운동을 독려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이제 거부운동하는 것이 이제 민주주의를 말살하는 것이다. 서부터 시작해서 이러저러한 이제 궁색한 논리들을 피고 있는데 사실은 이게 이제 직접 민주주의의 일환으로 주민투표의 이제 그 본래의 취지를 왜곡한 불법, 관제, 혈세 낭비 로 이루어지는 이제 투표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제 거부를 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 초등학교 5, 6학년 아이들에 대한 올해 예산만 볼 때 695억을 편성하지 않기 위해서 오세훈 시장이 182억이라는 사실은 주민투표 비용을 낭비하고 또 이 분위기를 띄워오는 과정 속에서 사실은 우리 어린이를 빨개 벗겨서 조선일보, 동아일보 이런 데 광고를 내면서 무상급식 때문에 이 아이가 이렇게 헐벗는다. 이렇게 해서 4억의 광고를 들여서 이것을 추진해 왔어요. 그래서 이제 국가인권위원회에 저희들이 진정을 냈더니 한 3주 전에 이거는 아이 인권을 침해한 것이다. 이제 이렇게 판결이 났는데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 불법 부당하고 그다음에 우리 아이들의 인권을 서슴없이 침해하면서까지 이것을 추진하는 오세훈 시장에 대해서 저희가 이제 이게 너무나 많은 문제점들이 있으니까 적극적으로 이제 거부 운동을 하는데요. 아직은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오세훈 시장이 주장하는 정책에 반대하면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들을 좀 많이 하세요. 그런 분을 지금도 저희 사무실에 이제 끊임없이 전화가 오고 그러는데 문제는 이 이제 투표용지의 내용을 정하는 과정에서도 원래 주민투표라 하면 주민들이 서명을 받을 때 서명할 때 이제 그 내용 우리는 무상급식 찬반을 묻기 위해서 이 서명을 받는 것이다. 이렇게 해서 받았으면 그 내용이 그대로 투표용지에 올라와야 되는데 이것을 가지고 이제 서울 시민들의 착시 효과를 노리기 위해서 소득 하위 단계적 무상급식 이 내용을 바꿔서 넣은 거예요. 이것을 변경시키는 이것도 이제 불법행위인데 3번의 과정을 쭉 바꿔서 올려놓으면서 좀 아무튼 이게 이제 많이 변질된 내용이죠. 지금 현재 투표 내용에 들어가 있는 것도 투표 용지에 들어가 있는 내용들이.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절대 이런 오세훈 시장의 불법 부당한 행동에 함께 할 수 없다. 그리고 이제 어쨌든 유권자들이 자기 투표권을 정당하게 옳고 그름을 판단해서 거부하는 것도 정당한 권리 행사이다. 이렇게 이제 정리하면서 많은 분들을 지금 현재 이런 사실 거부를 이제 나쁜 투표 거부하는 이런 운동에 동참할 것을 저희들이 이제 집중적으로 호소하고 있죠. 예, 좀 더 구체적으로 이렇게 질문을 드리면은 흔한 얘기가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재벌 아이들에게, 재벌 아이들에게도 무상급식을 해야 되느냐라는 그런 논리. 네. 요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예, 그러니까 저는 이건희 손자도 무상급식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이유는 우리가 소득에 따라서 세금을 내고 있잖아요. 돈 많이 버는 사람들은 세금을 많이 내면 되는 거고 공교육의 장에서는 우리 아이들에게 부자와 가난한 사람을 구분하지 말고
우리 아이들에게 이제 차별 없는 밥을 줘야 된다고 생각해요. 근데 이제 지금 이게 부자급식이라고 주장하는 분들이 사실은 부자감세를 5년 동안 추진하면서 한 100조 원을 부자들의 세금을 깎아주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왜 부자들까지 무상급식을 해야 되느냐. 그러니까 소득에 따라 세금을 내듯이 부자들이 세금을 제대로 내게 하고 그 돈으로 공교육의 장에서는 차별 없이 밥 주자. 이 부분이 이제 잘못된 것이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또 국민은 어쨌든 한 국가에 소속해 있으면서 자기의 권리와 의무를 다 했으면 혜택을 받을 때도 평등하게 혜택을 받아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 의무교육기관인 초등학교, 중학교 아이들을 부자와 가난한 사람을 구분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에게 의무교육을 실시하고 있고, 초등학교, 이번 이제 서울시에서 초등학교 1학년부터 3학년까지는 서울시교육청 교육감이 예산을 편성한 것이고, 4학년 하는 거는 이제 이 친환경 무상급식을 공약한 구청장들이 예산을 편성해서 이것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 과정에서 일단은 무슨 얘기야? 보면은 이제 그러니까 이제 모든 아이들에게 공평하게 친환경 무상급식이 똑같이 그렇게 이루어지는 과정 속에서 4학년 아이가 글을 쓴 게 있습니다. 이 무상급식을 이제 무상급식은 공짜밥이 아니다 이러면서 이 아이가 쓴 글을 보면 이런 내용이 있어요. 요즘 급식비 미납자가 계속 증가하고 있다. 그래서 예를 들자면 이제 여러 가지로 학교에서 급식비 미납이 되면 다른 아이들의 급식의 질이 저하되는 거로 연결될 수 있으니까 급식비 못 내는 아이들에게 이제 내라고 학교에서는 독촉을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을 보면서 이제 이 친구가 안타까워하고 그러면서 또 이 아이가 쓰는 글에는 이런 게 있습니다. 나는 내가 사 먹는 과자 한 봉지, 라면 한 봉지에도 내가 세금을 내고 있다. 그런데 그런 세금을 국민이 낸 세금으로 우리들에게 공평하게 이게 무상급식을 제공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 같다. 그래서 연말에 우리 아이들이 의무교육기관에 있는 아이들이 똑같이 모든 아이들 부자와 가난한 사람 구분하지 않고 교과서를 똑같이 제공받듯이 우리 무상급식도 그렇게 모든 아이들에게 차별 없이 주었으면 좋겠다. 이런 글을 쓰고 있어요. 그렇듯이 아무튼 현재 부자 세금 100조 원 뿐만 아니라 이제 4대강 사업 예산으로 거의 30조 원이 이제 쓰여지고 있잖아요. 이 부분을 다 포함하면 우리 아이들에게 전국에 있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보육시설까지, 유치원까지 해서 친환경 무상급식 한 100년이 가능해요. 그런데 이 지금 현재 서울의 무상급식 예산 초등학교, 중학교 의무교육기관 하면 한 4천억 들거든요. 오세훈 시장이 얘기하는 저소득, 하위소득 50%까지 하면 한 2,690억인가 이렇게 되더라고요. 그러면 뭐 그 차액이 얼마 안 돼요. 근데 이것 때문에 마치 나라가 거덜난다고 허위선전하고 그러면서 시민을 혼란스럽게 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이제 부자와 가난한 아이를 편가르려고 하는 아주 저급한 발상에서 나온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부자 아이 무상급식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소득에 따라서 세금은 내고요. 우리 국민 모두가 국가에 대한 권리와 의무를 다 하면 혜택을 줄 때는 차별 없이 줘야 하는 부분이 분명히 있다고 생각하고 정부 정책의 우선순위에서 아이들을 건강하게 키우는 것, 차별이나 낙인감을 주지 않는 것, 이거보다 더 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가 어디 있겠습니까? 미래 세대를 이끌어갈 우리 아이들을 건강하게 키우는 것이 가장 우선적으로 정부 정책이나 정부 예산이 편성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래서 그 재벌 아이들뿐만 아니라 가난한 집 아이들에게도 보편적으로 무상급식이 적용되는 것이 당연하다. 교육적 측면에서 또 그 예산도 충분히 감당 가능하다. 그런데 그거를 왜곡하고 부풀려서 마치 무상급식을 하면은 크게 문제가 되는 듯이 그렇게 선전을 하는데 사실은 이런 함의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 재벌이나 이런 입장에서는 이 보편적인 무상급식이 시행되게 되면 결국 그것이 보편적 복지
이에 대한 확대, 그러면 자신들이 그동안 당연히 냈어야 되는데 내지 않았던 그런 어떤 세금이나 이런 거를 내야 된다는 걸 내다 보니까 이렇게 기를 쓰고 아이들 먹을 거리 가지고 급식 가지고서 치사하게 이렇게 투표까지 가는 이런 형태로 보이는데 어떠세요? 네, 그런 말씀도 이제 그런 내용도 있겠고요. 또 하나는 이게 이제 무상급식 하면 세금 폭탄으로 돌아온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저는 현 정부나 오세훈 시장이 사실은 시정 운영이나 뿐만이 아니라 국정 운영을 하면서 부자감세 이 100조 원 하고 삽질 예산, 토목 토건공사 이런 것들로 이제 엄청난 예산을 불필요한 예산을 낭비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나라 곳간이 거덜나고 나니까 무엇으로든 이걸 책임 전가를 해야 되는 이 시점에서 예를 들자면 서울시 초등학교, 중학교 무상급식 할 예산 4천억. 또 올해 지금 주민투표 사안으로 연결됐던 거는 초등학교 5학년, 6학년 무상급식 예산 695억 때문에 마치 나라가 거덜나는 것처럼 이렇게 이제 우리 이 무상급식을 찬성하고 추진해온 부분들의 이것을 이제 뒤집어 씌우는 이런 형태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이 서울시만 해도 오세훈 시장이 2006년도에 이제 시장직을 맡아서 해온 2009년도까지 해오는 과정에서 서울시 부채가 지금 25조가 넘습니다. 근데 그때 당시 무상급식 했느냐? 한 것도 안 했어요. 그런데 이 내용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전국의 16개 광역시도 중에 사실은 지금 현재 전국 229개 시군구 중에 186곳, 즉 81%가 초등학교에 무상급식을 실시하고 있는 거예요. 예. 이렇게 진행되어 오는 동안 오세훈 시장은 전국의 16개 광역시도 중에 재정자립도가 가장 높은데 한 곳도 안 해왔다는 거죠. 지금 현재 올해 2011년도 시교육감하고 구청장들 이제 21개 구청장, 민주당 구청장들이 이제 1학년부터 4학년까지 무상급식을 하고 있는 정도고요. 그러면 5, 6학년 예산을 오 시장이 편성을 해서 이제 무상급식을 실시해야 되는데 그걸 안 하겠다고 주민투표에 붙이면서 혈세 낭비를 이제 지금 현재 엄청나게 하고 있고 또 거기에 시장직까지 연계하고 이렇게 해서 이제 관제투표 아무튼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이제 무상급식 아이들 밥 먹는 문제 가지고 정치적으로 이용한다는 것을 이번 일요일 날 시장직을 걸겠다는 과정을 통해서 확실하게 본인이 이제 증명하게 된 계기가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예, 자료를 보니까 좀 더 확실해지는데요. 여기 의견을 한번 소개해 주시죠, 안노리님. 무조건 1대1님하고 최고 1님에 대한 의견이요. 예. 저도 무상급식이 아니라고 의무급식이라고 말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의무적으로 아이들이 중학교까지 학교를 다니고 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일을 하면은 임금을 받는 게 당연한 거고요. 애들 입장에서는 공부를 했지 않습니까? 공부를 했으면 최소한 밥이라도 줘야죠. 학교에서 벌어지는 모든 것에 대해서 사실 저는 학용품까지도 정부에서 다 대주는 것이 맞다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지금 이게 참 이상해진 것 같아요. 예전에는 몇 년 전만 해도 제가 알고 있기로는 농어촌 지역의 일부 학생들은 학용품이 지급이 되는데 최근에는 이명박 정부 들어오고 난 다음에 그것도 없어진 것 같더라고요. 제가 농어촌 학생들한테 지급되는 것들을 확인해 보면.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왜 자꾸 없애버리는지 저는 이해가 안 갑니다. 힘든 상황에 있는 학생이건 뭐 부자건 가난하건 누구나 밥은 먹어야 되는 거니까요. 당연히 무상급식이라 그러니까 무슨 뭐 사회주의적 용어 같은 생각을 하게 하는데요. 의무급식이 맞는 거고요. 공부하는 애들 밥 주는 게 맞죠. 예. 예, 그래서 최고 1님 같은 경우는 그렇게 말씀을 하셨죠. 뭐예요? 무상급식을 하지 않으려면은 그러면 의무교육도 하지 말아야 된다. 그런 정도로 이렇게 의견을 주셨습니다. 지금 우리가 쭉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참 시간이 금방 지나가는데, 노래 한 곡 들으면서 좀 더 이 문제에 대해서 깊이 있게 대화를 나눠보도록 하죠. 자꾸 재촉하지 마. 터질 것만 같아. 아직 끝이 아니야. 난 널 믿지 않아.
예, 시청자 여러분 의견을 이렇게 쭉 주시고 그래서 여러분들의 주신 의견을 가지고 지금 쉬는 시간에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 해주셨네요. 고맙습니다. 지금 바로 나쁜 투표 거부 시민운동본부 배옥병 상임 대표님과 함께 대담을 나누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야기가 우리가 주민투표 문제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무상급식. 근데 교육에 있어서 무상급식에 대한 향후 대안적 측면에서 이 투표에 어떻게 임해야 될지 한번 이어서 백옥병님 말씀을 듣겠습니다. 우리 교수님도 또 이 방송을 시청하시는 분들도 제 이름이 힘들죠. 처음 제 이름을 부르려면 다 힘들어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저희 집안이 병자돌림이에요. 그래서 배옥병부터 시작해서 다 병자돌림으로 이렇게 이제 6층까지 분류담으면 한 병이 두 병이 막 이렇게 이제 다 나오는데 아무튼 그 중에 제일 제 이름이 처음에 표현하기가 좀 어렵다고 그러더라고요. 이제 저는 무상급식 이렇게 얘기하기보다는 이제 친환경 무상급식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들이 이 친환경 무상급식은 아이들에게 안전하고 질 좋은 이 먹을거리를 사용해서 우리 아이들을 건강하게 키워야 된다라는 부분에 핵심적인 저희들의 이제 목표가 들어있고요. 두 번째는 또 이게 이제 우리 아이들의 안전한 먹을거리를 확보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학교급식을 통해서 이제 아이들이 안전한 먹거리를 확보하고 더 나아가서는 국민 전체의 안전한 먹을거리 확보를 어떻게 해나갈 거냐 하는 이런 이제 지속 가능성에 대한 내용도 들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즉 전체 국민의 먹을거리 복지 문제를 어떻게 우리가 고민하고 함께 할 것인가 하는 부분도 이 안에 들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번 주민투표에서 사실은 이걸 적극적으로 거부해서 이제 이거를 막아야 그래서 지금까지 진행돼 오는 친환경 무상급식이 서울뿐만이 아니라 전국적으로 진행돼야만이 전국에 이제 730만 명이 넘는 우리 아이들을 건강하게 키워내고 더 나아가서는 이제 교육시설이나 유치원 아이들도 건강하게 키우는 것과 이제 직결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아이들 건강하게 키우고 국민 전체의 먹을거리 복지뿐만이 아니라 아주 중요한 것은 지금 이제 쓰러져가는 우리 농업을 살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농업을 살리려면 전국에서 진행되고 있는 친환경 무상급식을 지켜야죠. 이번 주민투표를 통해서 만약 33.3%가 넘어서서 정말 오세훈 시장이 원하는 대로 이번에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시민들이 만약 투표에 참여하게 되면 전국의 친환경 무상급식도 이제 중단해야 된다고 주장할 것이라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이제 지속 가능한 복지, 참 좋은 복지의 일환으로 진행되는 내용인데 오세훈 시장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금 선별복지를 하자고 하면서 그것이 참 좋은 복지라고 얘기하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 시청자 여러분이 좀 비교를 해봐 주세요. 그러니까 이제 아이들 건강, 미래 세대인 아이들 건강을 지키는 일, 농업을 지키는 일, 더 나아가서 환경을 지키고 또 우리 이제 전체 국민의 안전한 먹을거리를 안정적으로 공급받을 수 있는 즉 식량 주권을 지키는 일이야말로 참 좋은 복지고 지속 가능한 복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번 주민투표를 꼭 막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전국에서 많은 사람들이 10여 년 동안 이게 이제 전체 많은 이제 국민들이 참여를 해서 풀뿌리 운동의 일환으로 이루어놓은 성과가 한 정치인의 잘못된 욕망으로 이번에 불법 부정하게 이루어지는 주민투표에 의해서 좌절된다면 우리 전국에 있는 많은 국민들이 분노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아무튼 서울 시민들이 부끄러워지는 것이죠. 우리가 이 불법 부정한 운동에 그러니까 주민투표를 적극적으로 거부해서 아무튼 전국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서울뿐만이 아니라 전국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친환경 무상급식을 꼭 지켜주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이게 그냥 무상급식이 아니라 친환경 무상급식의 중요성 이것이 작년 지방선거에서도 이제 계속 강조가 됐고요. 네. 실제 먹을거리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사람은
먹은 것 그 자체라고 하는 그런 표현이 있듯이 실제 먹는 것이 그 사람을 나타내주고 할 수가 있는데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저도 폭넓게 의견을 이렇게 수렴을 해보고 그러는데 대체로 무상급식의 필요성을 이렇게 느끼는데 현재와 같은 속에서는 그 음식이 일단 맛의 측면에서 그 경우에 따라서는 맛이 없다. 그 다음에 질을 신뢰할 수가 없다. 네. 요 두 가지 측면. 네. 어떻게 하면 이게 맛난 음식 또 네. 질 좋은 음식을 우리가 확보해서 미래 우리 사회의 그 주역이 될 어린이들 또는 청소년들에게 그 맛있고 좋은 질이 좋은 그런 그 무상급식이 가능한지 친환경 네. 이 부분 한번 대안적 측면에서 네. 말씀을 좀 해주시죠. 교수님께서 진짜 많이 공부하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급식의 질이 떨어진다고 지방선거 이후에 부자급식 왜 해야 되냐, 무상급식과 학교급식의 질이 떨어진다, 이런 얘기를 정말 그 바닥에서 많은 학부모들한테 얘기를 했어요. 그 다음에 무상급식 때문에 뭐가 안 된다, 뭐 이렇게 됐는데요. 저희들은 이렇게 지금까지 추진해왔습니다. 전국에서 친환경 무상급식을 실현하는 과정에서 급식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안전한 우리 농산물을 사용해야 된다. 그 지역에서 생산된 농산물을 그 지역에서 우선 소비해야 된다. 이제 왜 그러냐면 우리 아이들뿐만이 아니라 국민 전체가 먹고 있는 모든 식재료가 생산된 과정 속에서 유통의 최소 5, 6단계를 걸쳐서 우리 밥상에 올라오거든요. 그 과정에서 이제 유통비용이 증가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질의 신선도도 떨어져요. 그러니까 이제 저희들은, 그리고 이제 농민들에게 또 적정가를 주냐? 그렇지 않아요. 유통의 5, 6단계, 많게는 7, 8단계를 걸쳐서 오니까 중간 상인들한테 마진이 다 빠지고 나면 농민들에게는 적정가를 주지 못하는 부분도 있고, 뿐만 아니라 우리 아이들이나 우리들 밥상, 국민들 전체에 올라오는 밥상에는 이제 신선한 식재료가 못 올라오잖아요. 그래서 저희는 학교급식을 통해서 공동구매를 통한 직거래 계약 재배라는 것을 전제하고 있고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공동구매를 통한 직거래 계약 재배, 그리고 이제 서울로 보면 서울은 올 3월 2일부터 무상급식을 실시하는 초등학교에게는 무농약 이상 쌀을 사용하자. 이렇게 해서 무상급식 예산으로 농민들에게 이제 직거래를 하는, 공동구매를 통한 직거래를 하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나라 식량 자급률이 26.7%예요. 근데 거기서 쌀 빼면 5%밖에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국민들 전체가 먹을거리에 대한 불안감이 있고 또 내 자식은 건강하게 키우고 싶은 절대적인 욕구가 있지 않습니까? 그 과정에서 학교급식에 질 좋은 급식을 하는 것은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현재 시교육청과 구청장들이 협의를 해서 무상급식 예산으로 서울에서 초등학교 아이들에게는 무농약 이상쌀을 직거래로 먹이자. 그러면서 이제 물가 인상이 되는데 무상급식 예산을 인상해서 편성했지만 작년에 배추 한 포기에 15,000원 했잖아요. 또 올 연초에 구제역이 일어나서 막 축산물 가격이 하늘 높은지 모르고 인상됐잖아요. 근데 현 정부는 그것과 관련한 대안은 그냥 수입에 의존하는 형식으로 갔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농민들은 이제 기후변화뿐만 아니라 이제 농사는 한우리 짓는다고 하는데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배추값이 올라가는데 15,000원씩 우리는 사 먹었지만 사실은 농민들은 그만큼 받았다기보다는 이제 농산물이 다 이제 뭐라고 해야 됩니까? 생산량이 그만큼 줄어드는 거고, 구제역 때문에 축산물도 이제 그렇게 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은 이 친환경 무상급식을 실현하는 과정은 그 지역에 생산된 농산물 그 지역에서 우선 수비하는 로컬푸드 개념, 그 다음에 유통 시스템도 이게 이제 그동안 이제 시장에 의존했던 것들이 공적인 영역으로 들어와서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학교급식 지원센터를 민간 거버넌스용으로 운영하면서 그 안에서 이제 친환경 식단, 계절별 식단, 제철 식단을 짜서 그것에 근거해서 계약 재배하고 계약 재배한 것을 우리 아이들의 학교급식에 사용하게 하면 친환경 농업 생산 기반이 확대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농민들은 믿고 소비할 수 있는 소비처가 생기니까 안정적으로 농사에 집중할 수 있고 저희들은 계약 재배를 했기 때문에 안정적으로 공급받을 수 있는 이런 이제
좋은 점들을 최대한 활용해서 질 좋은 급식을 하기 위한 노력을 했는데 서울일 같은 경우 이제 무농약 이상 쌀을 직거래를 하면서 초등학교 모든 아이들에게 먹이기도 하지만 또 무상급식 예산으로 35% 이상을 친환경 식재를 사용해라. 이렇게 해서 이제 그렇게 가는 것. 그 다음에 이제 맛을 어떻게 낼 것인가 하는 부분에서는 맛도 좋지만 우리 아이들의 건강 식단을 어떻게 짤 것인가를 가장 먼저 현재 식교육청에서 고민을 했어요. 올해 무상급식 하면서. 그래서 저염, 저당, 저지방 식단을 짜는 것을 원칙으로 하자. 이렇게 해서 이제 그런 것들을 다 만들어서 현재 서울시교육청이 운영하고 있는 친환경 무상급식이 이제 진행되고 있는 것이죠. 근데 저염, 저당, 저지방 이렇게 하면 우리 아이들은 패스트푸드에 길들여져 있고 짠 것, 뭐 이런 것들에 많이 이제 길들여져 있다가 이 부분이 맛이 없다고 평가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은 이제 식생활 교육을 통해서 왜 저염, 저당, 저지방이 필요하고 왜 현미밥이 필요하고 그 다음에 이제 예를 들면 친환경 식재료 중에 채소 같은 경우는 일반 관행농산물보다 부드럽지 못한 측면이라든가 그 다음에 규격화나 뭐 이런 부분들이 이제 구멍 나 있거나 벌레가 있거나 달팽이가 살아서 붙어 있거나 이럴 수 있어요. 이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 아이들이나 학부모들이 좀 긍정적으로 평가해주고 그 다음에 함께 이 우리 아이들의 안전한 급식, 건강한 급식을 어떻게 지켜낼 것인가, 만들어갈 것인가 이런 것들을 좀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제 급식의 질이 떨어진다고 이제 상대방 쪽에서 무상급식을 반대하는 쪽에서 얘기하는 거는 거짓말입니다. 왜냐하면 사실은 무상급식 하고 있는 김상곤 교육감, 경기도 김상곤 교육감이 무상급식을 하고 있는 학교에 작년 4월 달에 이제 국회 교육상임위 위원들하고 방문해서 무상급식하고 가장 먼저 달라진 게 뭐냐 이렇게 물으니까 거기 그 학교의 교장 선생님, 학부모, 선생님들을 한 자리에 모시고 간담회를 했거든요. 의견 청취를 했거든요. 가장 먼저 올라온 게 급식의 질이 좋아졌답니다. 그게 이제 왜 그러냐면 학교 학생, 전체 학생이 1200명이면 그 중에 1000명이 급식비를 냈고 200명이 급식비 미납자가 되는 거예요. 최근에 이제 사회적 양극화 문제가 심각하게 대두되니까 급식비를 못 내는 애들이 계속 증가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급식비를 못 내면 제일 앞에도 제가 97년도 사례를 얘기했지만 아이들의 식판을 뺄 수 없잖아요. 급식비 안 냈으니까 안 줄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아이들에게 초등학교 아이들은 1000명이 낸 급식비로 1200명의 급식을 만들으니까 급식의 질이 그동안 떨어졌잖아요. 근데 무상급식 하니까 아이 수만큼 지방자치단체가 예산을 주니까 아이 수만큼의 예산을 받아서 급식을 만들으니까 이제 식재료비를 많이 사용할 수 있고 그래서 급식의 질을 높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서울시교육청은 2,457원이라는 무상급식 예산을 작년보다 187원을 증액하면서 그 예산을 77% 이상은 식재료비로 사용해라. 이렇게 시교육청이 지침을 단위학교에 내려보냈어요. 근데 전국의 초중고 학생들의 그 전체 급식 소요 예산에서 교과부의 통계를 보면 작년도 통계에 보면 전체 소요 예산에서 58.8%가 식재료비로 사용합니다. 그러면 시교육청이 초등학교 무상급식 예산에 2,457원에서 77% 사용하는 것과 교과부가 사용하는 58.8%의 이 차이는 많은 거거든요. 그런데 급식의 질이 절대 떨어지지 않죠. 물가 인상이 됐지만 저희는 유통의 단계를 줄였죠. 직거래 공동구매를 통해서 유통에 이제 거품도 뺐지만 사실은 가격도 이제 낮추게 되는 이런 형태로 진행했기 때문에 급식의 질이 절대 떨어지지 않았다는 것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예, 그 배옥병 대표님 그 말씀 이렇게 들으면서 그런 생각이 드네요. 입맛이라는 것이 사람이 한 사람의 생애에서도 이게 바뀌고 그래서 좋은 그 친환경 먹을거리에 대해서 익숙해지면 그게 좋은 것이라고 하는 그리고 그거를 더 선호하게 되고 사실 지금 여기 시청자분들이나 일반 소비자 같은 경우는 의식이 상당히 그러니까 그 친환경적인 의식이 굉장히 넓게 형성이 돼 있는데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단체 급식이 이루어지는 곳에서는 그동안 우리 사회에서 소홀했던 거죠. 그 부분에 대해서 친환경 먹을거리를 제도적인 측면에서도 그렇고 특히 입맛이라고 하는 것도 뭐 굉장히 주관적이긴 하지만 좀 전에 말씀하신 그런 좋은 먹을거리의 입맛이 이렇게 들면
그러면은 굉장히 그게 확산될 수가 네. 있고 그렇죠. 무상급식 문제에서 이제 뭐 흔히 공짜 논란도 있고 그런데 이게 공짜가 아니라 우리 국민들이 사실 낸 세금을 바탕으로 해서 예산이 운영이 되는 거고, 그리고 무상급식이 당연한 헌법적인 권리이고, 네. 또 정부로서는 또 어른들로서는 당연히 무상급식을 이렇게 제공해야 된다. 그런 맥락에서 주민투표에 이제 거부해야 된다 그러는데 흔히 참여의 문제와 투표나 이런 것에 그 다음에 그것을 거부하는 이것도 하나의 그 운동 형태로서 네. 이번에 새롭게 네. 조명되고 있는데요. 네. 그 33.3% 미만이면 아예 개봉도 하지 않는 걸로 네. 돼 있는데요. 그 부분 한번 어떻게 보시는지 예. 말씀을 해주시죠. 아무튼 이 주민투표를 참여해서 우리가 이제 원하는 것을 관철을 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의견들이 있다는 것을 앞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이제 이 참여하려고 하니까, 오세훈 시장이 불법 부정하게 추진한 주민투표 우리가 참여하는 것은 좀 이제 오세훈 시장이 막 가고 있는 어떤 열차에 추락할 수밖에 없는 어떤 열차에 우리가 같이 탈 이유가 없다라는 부분이 하나 있는 것 같고요. 어쨌든 33.3%를 채우지 말아야 그러니까 우리가 원하는 현재 친환경 무상급식이 계속 확대 발전해서 나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우리 서울 시민들이 이제 뭐 현명한 판단을 하실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오세훈 시장은 33.3%를 채우기 위해서 어쨌든 자기가 시장직을 건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거는 분명한 주민투표법 위반입니다. 시장은 지금 다 본인이 이 33.3%를 얘기하면서 시민들 앞에 눈물을 흘리고 큰절을 하고 이렇게 했는데 사실은 우리 시민들도 아실지 모르겠지만 이번 수해로 해서 우면산에서 이제 생명을 달려하신 분들이 꽤 많습니다. 뿐만 아니라 지난주 금요일 날은 수해 복구하면서 이제 과로를 하시고 뿐만 아니라 이 주민투표 때문에 과로를 하시다가 한 분이 쓰러지셔서 주민투표 준비하시다가 이제 쓰러지셔서 돌아가셨어요. 그분들한테는 무릎 꿇고 눈물을 흘리거나 사죄한 적이 없어요. 근데 이놈의 이 33.3%를 채워서 자기의 이 잘못된 이 시혜적 차원의 무료급식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시장집까지 연계하는 이런 비겁한 행위, 그 다음에 오세훈 시장을 찍어준 사람들에 대한 배신이죠. 어떻게 보면 이렇게까지 이제 이끌고 가고 있는데요. 시민 여러분, 오세훈 시장 눈물에 속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그 다음에 그분이 사실은 이런 무상급식 주민투표를 추진하려고 하면 좀 이제 제대로 좀 이렇게 이 법을 제대로 지키면서 추진했으면 저희가 반대운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투표에 참여했을 거예요. 근데 이번 부분은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거부하는 것이고요. 이 거부하는 부분에는 우리 시민들이 이제 그 33.3%를 안 채우고 20% 이하대로 해서 이 부분이 꼭 이제 현재 진행하고 있는 친환경 무상급식을 지켜주시리라 믿습니다. 예, 이 33.3%라고 하는 것 자체가 우리가 투표에 열심히 참여하는 것도 하나의 이제 시민운동, 방식이죠. 특히나 내년 2012년 총선과 대선에서 열심히 참여해서 의사를 표명해야 되는데, 이거는 상당히 이안 해서 이 투표하는 이 행위 자체가 일단 시작부터 잘못됐고, 네. 과정에서 수많은 서울시를 완전 적자 예산으로 만들어 놓은 오세훈 시장이 이러한 주민 투표를 추진하는 것, 이것도 분명히 문제 있고, 또 수혜로 17분이나 돌아가실 만큼 예산 운용에 있어서 굉장히 문제가 많은데, 예컨대 지난번
저 8월 19일이었죠. 그 오세훈 시장 주민소환 운동본부에서 발족 기자회견을 제가 참여를 했는데 그 자료에 그 발족 선언문에 이렇게 있듯이 한강 르네상스 사업만 해도 5,400억 원. 뭐 비교 자체가 안 될 정도로 굉장히 많은. 그 다음에 그 오페라 하우스 뭐 건립한다고 6천억 원. 뭐 등등 해가지고서 이 수없이 혈세를 낭비하고 있고 이런 와중에 또 그 비용을 들여서 이 투표를 하는 것 이런 것 자체는 상당히 정당성이 없고 제가 이렇게 볼 때 굉장히 투표 거부 운동이라는 것도 하나의 좋은 운동 중에 하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왜냐면은 투표장까지 가고 시간 내서 뭐 이러한 번거로움과 어려움 이건 굉장히 적극적인 투표 행위인데요. 소극적으로 해도 우리의 어떤 정당한 그 목표를 이룰 수 있는 게 이게 이제 지방자치법의 바로 주민투표 이 방법이죠. 어떻게 전망하세요? 이렇게 보실 때 이게 사실은 내일 모레 이렇게 뚜껑이 열릴 텐데 그 결과가 어떻게 전망을 하시는지. 지금 여기 시청자분들은 대다수 분들이 아마 참여를 안 하시는 분들이 요 대담 과정에서 드러나는데. 근데 이제 어쨌든 이 방송을 시청하시는 시청자 여러분께 정말 간곡하게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여러분들만 참여 안 하는 것으로 하시면 안 된다는 것을 간곡하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여러분들 주변에 계신 많은 분들에게 10분 이상 문자도 보내주시고 뿐만 아니라 메일도 보내주시고 또 전화도 해주셔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현재 저희들이 감지하기에는 지금 현재 뭐 어제 또 이제 이번 주민투표는요 일반 선거와 다르게 사실은 회원들이 돈을 걷어서 어떤 선거 운동을 해도 되는데 뭐 예를 들자면 공무원과 현재 국회의원 이런 사람들만 안 돼요. 그리고 나머지들은 얼마든지 선거 운동을 할 수 있고 밤 10시 이후에 이제 뭐 야간 집회라든가 호별 방문이라든가 이런 것만 중단돼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선거 운동도 다 하실 수 있는데 어쨌든 저는 이번을 어떻게 전망하느냐 하는 부분에는 이제 많은 언론사들도 끊임없이 만나기만 하면 그것을 물어보는데요. 저희들이 최선을 다하고 있어서 아무튼 20%대 이하로 떨어뜨려야 된다. 이렇게 목표를 세우고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염려하는 것은 어쨌든 오세훈 시장이 불법 부정한 행위를 통해서 시민들을 겁박하고 이렇게 하면서 이제 시장직을 걸겠다고 하면서 나 시장을 계속 유지하게 하려면 여러분들이 투표에 참여해라. 이렇게 지금 겁박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뿐만 아니라 지금 현재 사람을 사서 이 지금 선거운동을 못합니다. 그런데 어제 강서구에서 일단은 한나라당이 이 그 아주머니들을 일당을 주고 사서 운동하는 게 선관위에 적발이 돼서 지금 고발이 됐어요. 그러니까 이런 심각한 이제 불법 부정 운동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또 이게 이제 자기들이 차편을 제공해서 예를 들자면 지금 이제 사람을 투표 장소로 실어 날르겠다 이런 얘기도 또 많이 하고 있고요. 얼마 전에 여러분 아시죠? 귀뚜라미에 오세훈 시장이 부탁을 받고 귀뚜라미 사장이 직원들에게 투표 참여 독려를 했던 것 이런 것들도 이제 상당히 불법이죠. 이런 모든 것들을 이제 뭐 오세훈 시장이 사활을 걸고 불법 부정한 행위를 통해서 주민투표를 독려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합법적인 운동으로서 주변에 있는 많은 분들을 좀 나쁜 투표를 거부해서 이제 착한 거부를 통해서 우리 아이들의 친환경 무상급식, 건강한 밥상을 또 행복한 밥상을 지켜주셔야 됩니다.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이렇게 나온 그 무상급식, 보편적 무상급식, 친환경 무상급식을 실현을 위해서라도 투표 거부가 제대로 이루어지는데 나만이 안 나가서 이것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제 그 가족분들, 친척, 또 친구, 동료 뭐 등에서 열심히 해야 된다. 왜 그러냐면은 실제 그 뭐 한나라당 사례를 이렇게 말씀하셨지만
원래 돈으로 하는 그 정치 세력이고 돈을 얼마든지 뿌려서라도 아마 불법 그 선거 개입, 투표 개입을 할 것이라고 보입니다. 근데 여기 시청자분들이 이제 설득을 할 때 무상급식을 이렇게 시행하더라도 추가 세금이나 하여튼 급식질이 하락한다거나 이런 건 없다라는 것 측면도 충분히 말씀을 하셨다고 생각이 들고요. 이런 부분은 어떨까요? 그 무상급식 이 문제가 중요한 것이 단순히 그 학교 무상급식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사회의 여러 가지 복지 중에 특히 그 기초노령연금을 비롯한 그 어르신들 문제라든가 워낙 보수 단체들이 그 부각이 되고 뭐 이런 측면도 있어요. 실제로 오세훈 시장 그 소환 주민 이 서명 운동을 쭉 이렇게 했을 때 보니까 나이 드신 분들이 뭐 그렇게 막무가내가 없어요. 폭력적이고 그래도 그거를 그냥 그대로 이렇게 보면서 계속 했는데 서명 운동을 그러면서 느끼는 것이 이거는 법도 없고 인권도 없고 최소한 그 우리가 어떤 주장을 하고 할 때 지켜보고 뭐 이렇게 살펴보고 내가 의견에 동의 안 하면 거기에 서명을 안 하면 될 텐데 그런데 그렇게 아주 폭력적으로 나오더라고요. 내가 그런 모습 보면서 우리 사회의 그 인권과 기본적인 민주주의 이런 것들이 잘 이루어지지 않는 것 워낙 그 돈 중심의 그 정치가 이루어지다 보니까 그렇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면에서 이 무상급식, 친환경 무상급식의 중요성을 다른 어떤 복지 문제와 연관해서 왜 이게 중요한지 이번 투표에서 중요한 전국적인 영향을 미치게 될 텐데 이 부분을 한번 뭐 노령연금이라든가 다른 복지 정책이라든가 교육에 있어서 이런 부분을 한번 그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죠. 이게 그러니까 됐을 때 무상급식에 대해서 33.3% 미만이 돼서 원래대로 무상급식이 추진되면은 다른 그 복지 분야에 어떤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만약 이것이 잘못돼 가지고서 정말 그 제동이 걸리고 무상급식이 이런다면은 어떤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될지 사전에 이야기 없이 이렇게 말씀을 드려서 어떤지 네. 모르겠는데 예. 아니 이제 저는 뭐 이거를 폭넓게 해석해서 집중적으로 제가 다 말씀드릴 수는 없겠지만 어쨌든 친환경 무상급식이 보편적 교육복지의 일환으로 이것이 이제 이번 주민투표에서 지켜내고 그래서 이것이 추진되어지면 더 나아가서는 저는 이제 우리 초중고 아이들뿐만이 아니라 저희들이 이제 원래 작년에 지방선거 때 많은 후보자들에게 제안한 거는 보육부터 교육까지 친환경 무상급식을 실현해 달라는 이 공약을 이제 후보자들에게 다 제안 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이제 태어나서 정말 키울 때까지 이 문제를 이제 보편적 복지의 문제로 접근해서 잘 우리 사회가 정책을 입안하고 예산을 편성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는 이제 많은 분들이 우리 사회의 저출산 문제를 걱정하시잖아요. 근데 이제 저출산 문제의 핵심적인 것은 우리 사회가 아이를 하나 낳아서 키우려면 먹고 입히고 교육시키는 과정에 너무나 많은 이제 예산이나 이런 것들이 들어가니까 사실은 아이를 어쨌든 지금 현재 가능하면 아이 하나 낳아서 키우는데도 너무 힘들다. 사교육부에 이제 뭐 해마다 달라지게 인상되는 부분 감당할 수 없다. 뿐만 아니라 이제 지금 현재 먹을거리 문제에 대해서도 사실은 지금 현재 먹을거리 총체적인 문제가 우리 사회에 자꾸 이제 의제화돼서 나오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건강하게 내 아이를 키우고 그다음에 이제 그 교육도 사교육을 많이 안 들이면서도 좀 잘 키웠으면 좋겠는데 최근에는 이제 그렇지 않은 형태로 이것들이 많이 진행되면서 반값 등록금 문제가 사회에 이제 상당히 큰 의제화가 돼 있고 또 이제 무상급식 의제화가 돼 있는 이런 것들을 보면서는 이런 반값 등록금의 문제, 사교육비의 문제, 그리고 이런 친환경 무상급식의 문제가 잘 해결되면 저출산 문제도 이제 근본적으로 해결될 거라고 봅니다.
뿐만 아니라 다른 일단 이제 무상 의료나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이제 지금 이제 이런 것들이 이루어져야 된다라는 부분으로 얘기하는 거는 그동안 우리나라가 토목토건 공사 중심으로 모든 정책들이나 예산이 집행되고 그러면서 정말 국민들이 낸 세금이 알뜰하게 잘 국가 발전 또는 사람 중심으로 이것이 편성돼서 집행되어지고 있다라고 평가를 못하는 거잖아요. 이제는 좀 우리 국민들에게 사람 중심으로 예산을 우리가 낸 세금을 우리들한테 좀 투자를 해서 우리가 조금은 맘 편하고 예를 들자면 이 가계 걱정을 덜하고 살 수 있도록 해달라는 전 국민의 요구가 작년 지방선거를 통해서 이 친환경 무상급식이라는 생활정치 의제를 통해서 이제 국민들의 자기 표현을 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면 이제 다음에 우리가 이 친환경 무상급식을 이번 주민투표를 통해서 지켜내고 그러면 그 다음에 어떤 것들을 점차적으로 단계적으로 이게 보편적 복지를 이뤄날까 할 것인가 하는 것은 사회적인 공감대를 만들어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가장 우선적으로 아이들의 안전한 먹을거리, 우리 아이들의 보편적인 교육복지를 실현하고 더 나아가서 어떤 부분들을 점차적으로 해낼 건가에 대한 것은 좀 우리가 의견을 이제 적극적으로 모아낼 필요가 있고 이 부분이 성공하면 그 다음 부분에 대해서도 저는 상당히 많은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지금까지 해왔던 그런 토건, 불필요한 예산을 낭비한 부분들이 사람 중심으로 편성돼서 가게 하는 부분에는 이 지금 방송을 시청하는 시민들 뿐만이 아니라 전국에 있는 모든 국민들이 아무튼 이렇게 해야 된다라는 요구나 이런 것들 우리들의 참여, 이제 살아있는 시민의 행동으로 만들어낼 수 있을 것이라고 저는 봅니다. 예, 상당히 공감이 되네요. 지금 무상급식 문제가, 이것이 소재가 되지만 우리 사회가, 국민들의 삶의 질을 보장하는 보편적인 복지국가가 이루어지는 데 있어서 매우 중요한 계기가 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시간이 좀 많이 되고 그래서, 노래 한 곡 듣고, 그리고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시작된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만남을 통해 열매를 맺고 당신이 이 세상에 존재함으로 인해 우리에겐 얼마나 큰 기쁨이 되는지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지금도 그 사랑 받고 있지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지금도 그 사랑 받고 있지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당신의 삶 속에서 그 사랑받고 있지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당신의 삶 속에서 그 사랑받고 있지요 태초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아주 선물도 많은 분들이 해주시고 네, 고맙습니다. 배곡병님 떨지 않고 방송 잘하시네요. 화이팅입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 배곡병 대표님, 상임 대표님이죠. 나쁜 투표 거부, 시민운동본부. 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그러는데, 그동안 이렇게 지내오시면서 특히 무상급식에 대해서 가장 대표적인 활동, 물론 수많은 분들이 무상급식 운동을 오랫동안 10여 년 해오시는데, 그 중에서도 아주 대표적인 분이신데, 어때요? 굉장히 어려움도 많았었고 그렇겠지만 그 좋은 기억, 추억 또는 보람 뭐 이런 게 혹시 있으시면 소개를 좀 해주시죠. 운동 과정에서 맨날 운동하면은 힘들고 어렵고 이런 얘기만 많이 하는데 오랜 기간 이렇게 활동하시면서 네. 야, 이거는 참 좋았다. 그리고 내가 계속 이렇게 운동할 수 있는 힘이 됐다라거나 뭐 이런 게 있으면 소개를 좀 해주시죠. 네. 제가 운동을 78년도부터 했어요. 그런데 아무튼 지금까지 제가 이렇게 그래도 이거에 대해서 즐겁게 의미를 부여하면서 할 수 있는 거는 좋은 분들을 많이 만나는 것이 정말 행복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노동운동 할 때도 여성운동 할 때도 지금 이 친환경 무상급식과 관련한 운동을 하면서 이제 만나는 많은 분들이 전국에 이제 이렇게 제가 많이 뭐 강연 다니고 뭐 이렇게 하는데 농민들을 만날 때 그분들을 만나면 정말 이런 이제 도시에서 살면서 이렇게 팍팍하게 느끼고 다른과 차이를 극복하지 못해서 막 우리가 머리 싸매고 고민하고 논쟁하고 이런 부분들을 이제 하다가 이렇게 시골에 가서 농민들을 만나면요. 그분들은 너무 이제 푸근하고 뿐만 아니라 이제 사람 살만 나는 이렇게 정을 느끼게 하셔요. 그러니까 저희는 서울에 이제 지방에서 어떤 분들이 오시면 뭐 밥 한 끼 겨우 같이 먹는다든지 이렇게 하는데 그분들은 이제 그 지역의 뭐 어떤 것들을 당신들이 농사 짓거나 산을 통해서 아주 자연산으로 채취한 것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뭘 하나라도 전해주고 싶은 마음. 이제 이런 것들을 좀 얘기하시고 그리고 당신들이 농업에 종사하시면서 느끼는 여러 가지 얘기들을 이렇게 이제 하실 때 제가 참 이제 보람을 느끼는데 저 이제 그런 보람을 느낄 때도 있지만 사실은 가슴 아플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열심히 유기농 농사 졌는데 예를 들자면 이제 논에나 밭에다가 제초제 치고 농약 치고 이렇게 농사 지는 건 참 편하잖아요. 일손이 많이 필요하지도 않고. 근데 친환경 유기농업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손으로 다 우리의 먹을거리가 우리 밥상에 오를 때까지 이 연세 드신 농민들이 이것을 다 농사져서 우리들한테 이제 공급해 주는 건데, 얼마 전에 이제 제가 이게 이제 참 가슴이 아프고 뭐 이랬던 부분이 서울에 이제 광면 교육감이 얼굴 있는 친환경 무상급식 콘서트를 했어요. 영양사들 한 300명 모셔서. 근데 거기에 얼굴 있는 친환경 무상급식이니까 우리 시골의 어르신들을 좀 모셨으면 좋겠다. 근데 그게 당일날 연락이 왔어요. 그래서 이제 홍천에 계신 분들을 4분을 모셨는데 그 중에는 이제 65세 되신 분이 가장 나이가 적으셨고 80대 되신 분까지 이렇게 있는데 그분들이 이제 다 끝나고 저녁 식사를 하려고 하는데 손을 식탁 위에 올려놓기를 너무 부담스러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러시냐고 물으니까 나 오늘 하루 종일 헌혈하고 왔잖아 그러시는 거예요. 근데 저는 이제 무식하게 헌혈을 왜 하셨어요?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시청자 여러분 헌혈이 뭔지 아세요? 네, 모기나 뭐. 네, 그러니까 이제 유기농업, 친환경 농업을 하려면 모를 심잖아요. 그러면 이제 이 논에 들어가서 거머리. 피를 뽑아야 돼요. 잡초. 이거를 뽑으려면 이제 거머리도 있지만 사실은 손톱을 깎지 않아도 이 피를 손으로 뽑으려면요 손톱이 다 패 있고 여기에 풀물이 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런 걸 갖고 왜 그러시냐 올려보시라고 그러니까 이 손톱이 다 톱니처럼 이렇게 이제 다 이렇게 패인 거예요. 여기서 피나고 밑에서는 거머리가 물어서 피나고 이렇게 하면서 이제 친환경 농업을 지키시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분들이 마지막에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당신들이 친환경 급식 얘기하고 친환경 안전한 먹을거리 얘기하는데 우리 지금은 누가 친환경 농업 지킬 거냐고.
그 얘기를 하시는데 제가 정말 좀 반성을 많이 하게 됐죠. 그래서 이제 이런 얘기 들을 때마다 제가 이런 올해 이렇게 중요한 우리 사회의 전체 국민의 먹을거리를 지키시는 분들을 만나면서 제가 한 가지 배워갈 때 보람을 느끼고 그 배우는 내용들을 또 우리가 접목해서 서울에서 실천하려고 이런 도시에서 소비자들이 실천하려고 노력하는 농민과 도시의 소비자가 맞닿아서 서로가 함께 노력하는 일거리들을 농민들이 주시고 또 저희들이 농민들한테 가서 함께 하자고 말씀드리고 이러면서 서로가 하나 될 때 이럴 때 이제 많은 보람을 느끼고 친환경 무상급식 운동은 정말 이 다양한 분들이 많이 참여하십니다. 여기는 하나 되는 이 단체예요. 사람들이 어떤 입장, 다름과 차이가 있어도 저희 이 먹을거리 아이들의 친환경 무상급식 운동을 하는 데서는 다 마음이 하나로 모아져요. 그 측면이 또 많이 이 보람을 느낍니다. 그래서 이번 이 부자아이, 가난한 아이 편가르는 나쁜 투표 거부 시민운동본부도 25개 구청의 시민단체와 야 5당이 하나가 됐지 않습니까? 이 과정에서 다른 어떤 연대 사안이 생겨서 연대를 할 때도 이렇게 많이 서로가 힘을 모아본 적이 없답니다. 그래서 이제 지역운동본부들이 가장 신나하는 것이 우리가 이렇게 이제 야권 통합을 얘기하고 내년 총선 대선을 위해서는 힘을 모아야 된다고 하는데 그 사전 운동으로서 우리가 힘을 쫙 모았다는 측면이 이제 너무 좋다 이런 얘기를 지역 25개 운동본부가 하세요. 그럴 때 또 보람을 느낍니다. 예, 안누리님은 어떠세요? 주변에 지금 저 무상급식 이 투표와 연관해서 어떤 식으로 권하고 계신지, 예, 그리고 또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말씀을 좀 해주시죠. 예, 제가 이제 퀵서비스 기사들이 있는 카페가 있습니다. 퀵라이더 연대라고. 여기에 회원수가 거의 한 10,000명 정도 되는데요. 거기에 계속 글을 올립니다. 댓글도 달고 있고요. 여기 지금 이 카페에 보면은 글이 올라와 있는데 오늘 저녁 때도 글이 올라왔어요. 사람들이 이제 이 친환경 무상급식 이거 투표 자체가 나쁜 거다, 잘못된 거다 라고 하면서 하는 글들이 계속 올라오고 있고, 여기에 반대되는 댓글 있으면 이렇게 흔히 말하는 다구리라 그러죠. 다른 사람들한테 다구리를 당해요. 이 기사들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좀 경제적으로 힘들잖아요. 힘든 분들이다 보니까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얘기를 하시고 있는데, 저는 이 친환경 무상급식에 대한 얘기를 할 때마다 이 생각을 해봐요. 제가 이제 어릴 적이거든요. 어릴 적에는 저희는 도시락을 다들 싸갖고 왔습니다. 아마 다들 기억하실 거예요. 근데 그 도시락을 싸올 때 보면 좀 있는 집 애들은 좋은 반찬을 싸우고요. 좀 없는 집 애들은 좀 이제 안 좋은 반찬을 싸우죠. 그러면은 그걸 좀 얻어먹고 오겠다고 애들끼리 이렇게 좀 얼러도 보고 싸움도 나고 이런 일들이 있거든요. 근데 이게 과연 추억이라고 생각해 보시면 추억이라고 할 수도 있겠죠. 하지만 그런 것들을 또 우리 자식들한테 또 계속 그렇게 물려주어야 하는가. 근데 기분 되게 안 좋거든요, 사실. 아이 입장에서는 이게 그때 우리 엄마가 왜 안 싸주는 거야? 그러면서 엄마한테 막 이렇게 졸르기도 하고 좀 맛있는 반찬 좀 해달라고. 그런 것들 기억이 생각나면서 왜 그런 것들에 대한 것들을 왜 또 물려줘야 되지? 이런 생각을 좀 해보게 되고요. 또 하나는 진짜 복지를 위한다는 생각이 있는 것인가에 대해서 저는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오세훈이라는 사람이. 제가 볼 때는 오세훈이라는 사람은 복지에 대한 개념 자체가 없어요. 복지라는 건요, 가난한 사람이건 부자이건 어떤 특별한 지위가 있건 없건 간에 국민이라면 그 나라 국민이라면 누구나 당연히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주는 거예요. 그렇다 그러면은 부자니까 돈 내라. 이것도 웃기는 거예요. 나는 그러면 돈 없는데 돈 없는 사람도 나 내고 싶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예? 나는 우리 아이 차별하는 거, 기죽는 거 싫어서 난 차상위 계층이나 아니면은 이런 생활보호 대상자나 이렇긴 하지만 나 얘 기죽는 거 싫어서 돈 주고 싶어. 이렇게 했을 경우에 또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가를 필요가 없다는 거죠. 이 학교 교실 안에서 밥 먹는 문제 가지고. 그러니까 이분은 생각이 뭐냐면, 복지에 대한 개념도 이렇게 없어요.
복지라는 게 무슨 시혜적 복지를 말하 그러죠. 있는 사람이 없는 사람 도와주는 게 복지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거는 복지가 아니죠. 자선이죠. 자선과 복지는 구별해야 됩니다. 근데 이 사람은 자선을 갖다가 복지라고 생각하는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잘못된 생각들이 좀 없어졌으면 좋겠고, 이 어렸을 때 겪었던 그런 아픈 기억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또 대물림 돼서는 저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 무상급식에 대해서 그는 아마 폭넓은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고, 이런 것 자체가 우리 사회에 사실 정치를 바꾸는 데 있어서도 큰 힘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사회를 좋은 사회로 또 복지국가로 만드는 데 있어서 이런 무상급식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 배옥병님이 이렇게 하시는 운동 자체가 저는 진보적인 운동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진보는 매우 좋은 거고, 그리고 더불어 함께 잘 살기 위한 운동이 진보 운동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요즘에 이렇게 전개되는 여러 가지 진보에 대한 운동들 중에서 어떻게 진보대 통합이나 이런 거는 어떻게 보시는지요? 왜냐면 진보대 통합에선 무상급식이라든가 이런 거를 굉장히 강조를 하거든요. 실제 적극적으로 운동도 하고. 예컨대 주민 조례 같은 지방자치단체 이런 운동들도 바로 민주노동당을 비롯해서 진보정당들이 적극적으로 시민단체와 결합을 해서 운동을 했었고요. 그래서 진보 하면은 무엇이 떠오르시는지, 지금 이 자리에서 무엇이 먼저 떠오르고, 그 다음에 그렇게 힘과 지혜를 합치는 방식은 어땠으면 좋겠는지 고견을 한번 들어보고 싶습니다. 진보 이렇게 하면, 그러니까 이제 제가 진보적으로 살았는가, 그러니까 적인 이 대열에 서서 정말 최선을 다했는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평가를 조금 깊이 해봐야 되겠지만, 제가 78년도부터 이렇게 이제 해오면서 느끼는 것은 정말 우리가 사람을 중심에 놓고 우리 사회에 이제 차별받는 사람들. 제가 이제 처음 한 것은 노동운동이었어요. 그때 당시는 일한 만큼 노동의 대가를 받지도 못하고, 그러면서 이제 그래서 그때 근로기준법이나 노동조합법에 나와 있는 법을 지키라고 요구하면서 합법적인 노조 활동을 하면서 이제 탄압받았던 과정이 있었습니다.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이제 우리가 하는 이 이제 운동 자체가 모두가 함께 이제 잘 살자. 또 모두가 함께 한 걸음을 같이 나가면서 우리 사회에 이제 공동체 문화, 이런 모두가 함께 잘 살 수 있는 이런 문화를 만들어내는데 이제 함께 한다라는 측면들이 상당히 이제 보람됐던 기억으로 이제 보여져요. 그러니까 이제 기억이 돼요. 근데 아무튼 최근에 우리가 운동한다고 하면서 서로의 다름과 차이를 잘 극복하고 연대하는 것이 중요하잖아요. 근데 이제 그런 다름과 차이가 잘 극복되지 못하고 좀 우리가 이제 많은 갈등과 상처 이런 것들을 이제 최소화시키는 것이 중요하지 않나 이제 이런 생각이 들고요. 진보대 통합 빨리 이루어져야죠. 간곡히 바라고 기대하고 있는데, 아무튼 이 오세훈 시장이 뻘짓하는 바람에 그런 일에 좀 제가 적극적으로 하지 못하는 아쉬움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이런 친환경 무상급식을 지켜내고 또 이 부분을 우리가 하나된 형태로 이제 함께 운동을 하고 있는 것 자체가 우리가 진보 통합을 이루어 나가는 하나의 과정, 더 나아가서 이제 더 큰 통합을 이뤄내기 위한 하나의 과정으로 우리가 가고 있다. 이렇게 저는 이제 평가를 하면서, 아무튼 진보 운동을 하는 우리는 이 시대의 희망이라고 저는 말하고 싶어요. 예. 진보는 희망이다. 굉장히 와닿는데요. 무상급식도 사실은 우리 사회에 희망을 줄 수 있는 중요한 계기가 되는 거죠. 얼마나 절망에 빠져 있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형편없는 일자리, 그나마도 또 일자리도 부족한 데다가
그나마 있는 일자리들은 형편없는 비정규직 노동의 일자리고, 이런 속에서 그 무상급식을 통해서 최소한의 삶을 보장받는 사회, 그 중에 이제 그 교육, 특히 무상급식이 이제 중요한 계기가 되겠죠.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희망급식이라고 불러도 되지 않을까. 그리고 그런 희망급식을 실현하기 위해서 적어도 내일 모레 있는 그 24일이죠. 예, 그때 사실 소극적인 그 투표 거부뿐만 아니라 적극적으로 그런 거부 운동을 그 전개하는 것, 이것이 우리 사회의 희망을 만드는 중요한 계기가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그 투표를 계기로 해가지고 우리가 쭉 살펴봤는데, 이 무상급식이 교육에서 차지하고 있는 중요한 그 위치에 대해서도 뭐 충분히 말씀을 하셨고요. 정치적으로 아마 계속 반복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염려는 돼요. 어떤 측면이냐면은 끊임없이 그 사람들은 그 한나라당의 예를 들면 어떤 식으로든지 하여튼 그 보편적 복지를 흠집을 내고, 그리고 나서 그 사람들로 하여금 하여튼 그 절망에 빠진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는 것이 아니라 그냥 절망의 상태로 계속 묶어두려고 하는 걸로 보이는데, 그러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거죠. 그 와중에 이제 수없이 돈도 뿌리고. 근데 진보운동에서는 흔히 돈이 없기도 하지만은 진정성을 갖고 열심히 알리고 하는 그런 운동일 텐데, 지금 남은 기간 동안에 어떤 계획이신지 투표 전까지 네. 한번 일정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죠. 네. 저희가 하는 이제 투표 운동 할 수 있는 날은 이제 내일 하루입니다. 그래서 내일 8시에 우리 서울 시내에 있는 지하철 입구에서 한 1,200여 명이 1인 시위를 하면서 오세훈 시장이 이렇게 이제 시장직을 걸고 불법 부정한 행위를 하고 하는 것에 대한 항의와, 그 다음에 시민들을 상대로 해서 우리 아이들의 건강한 희망의 밥상, 친환경 무상급식을 이제 그 나쁜 투표 거부를 지켜주십시오 하는 의미의 이제 1인 시위입니다. 그거를 일제히 할 거고요. 저희가 기네스북에 이제 올려달라는 신청도 했습니다. 이렇게 이제 서울에 있는 모든 지하철역에서 이렇게 모두가 나와서 1인 시위 하는 것은 이게 이제 상당히 특이한 저희들의 운동 방식이기도 해서 그렇게 해놓고요. 그 다음에 이제 다른 일정 11시에는 서울 시민 전체에게 드리는 친환경 무상급식을 나쁜 투표 착한 거부로 지켜달라는 또 기자회견을 25개구에서 이제 그 부자의 가난한 아이 평가르는 각 지역별 시민운동본부와 함께 기자회견을 하고요. 오후 6시에는 신림동역에서 집중유세를 저희가 합니다. 그래서 많은 시민들에게 아무튼 이번 주민투표, 불법 부정한 주민투표를 거부하고 우리 아이들의 밥상을 지켜주십사 하는 이런 이제 간곡한 부탁의 말씀을 드리는 거죠. 그러니까 좀 개인의 정치적인 욕망 때문에 우리 아이들의 밥상을 뺏으려고 하는 오세훈 시장의 지금 현재 이제 모든 행위들은 정말 우리 시민들을 짜증나게 하는 것 같습니다. 분노하게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분노와 그 다음에 우리 이 정의를 실현하기 위해서 많은 분들이 좀 아까 제가 초기에는 10분 이상에게 좀 주민투표 거부를 부탁해 주십시오, 조직해 주십시오 이렇게 부탁했는데 2시간 동안 우리가 함께 했잖아요. 그러면 2시간 동안 함께 한 내용을 가지고 우리 10명이 아니라 제가 1시간 교육하고 학부모들에게 몇 분에게 알리실 겁니까? 그러면 처음 10명부터 시작해서 50명, 100명까지 하겠다 이런 학부모들이 많이 계시거든요. 여러분들 여기에 참여하시는 분들은 100명 이상에게 이 나쁜 투표 거부 운동을 해주실 거라고 믿겠습니다.
예, 그 실제 시청자 여러분들이 그 실천하실 수 있는 것이 많은 분들이 지하철을 이용을 하죠. 예, 그랬을 때 오전 8시 그렇게 1인 시위하시는 분들이 계시면 열심히 그 동참을 해주시고 또 격려해주시고 또 뜻을 함께 해주시면은 그것도 하나의 중요한 운동이고요. 또 뭐 집중 집회를 이렇게 하거나 그럴 때도 열심히 결합을 해주셔도 되고요. 그리고 요즘에는 사실은 그 인터넷상에서 그 SNS라고 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중요한 매체 역할을 하기 때문에 배 대표님이 말씀하신 그 100명 이상도 경우에 따라서는 가능하죠. 예를 들면 안누리님 같은 경우 그 퀵라이더 연대인가요? 예, 거기서 그렇게 하시는 거는 거의 10,000명 가까운 사람들에게 알리는 거고, 그게 운동을 하는 거고, 이렇게 되는 거고. 이게 재밌는 게요. 이게 퀵기사 카페 같은 경우에 이제 업주들하고 기사들하고 사이가 무지하게 안 좋아요. 사실 그 카페 안에서. 근데 이제 그 업주분도 이 친환경 무상급식을 찬성하는 글을 써요. 예, 그렇죠. 예, 그분들도 글을 쓰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이 투표 자체가 황당하다는 거예요. 이 업주분 중에 한 분이 쓴 글 중에 재밌는 게 있는데요. 이 선택지 자체가 웃긴다는 거예요. 이분의 비유에 따르면, 엄마하고 아빠하고 이혼을 했다. 근데 이혼한 엄마 아빠가 다시 재혼을 했다. 그런데 이제 아이한테 판사가, 너는 새 엄마가 좋으니, 새 아빠가 좋으니, 이렇게 묻는데요. 그러면 아이 입장에서는, 저는요, 그냥 엄마나 아빠 중에서 이렇게 선택하게 하면 안 돼요? 이렇게 물어보는데, 판사가, 그거는 질문지 없으니까, 선택할 수 없어. 이런 식의 이 질문지라는 거죠. 이 오세훈이 하는 게 완전히 사기고 기만입니다. 이게 이 방식대로 하면 이 문제점이 정말 큰 것 중에 지금 짚으신 것 중에 하나 빠진 게 있어서 제가 말씀드리는 건데요. 이게 지금 오세훈 같은 경우는 상위 50% 수준만 낸다 그랬잖아요. 그리고 하위 50%의 학생들한테 지원을 하는 것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되면은요,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요, 지금 받고 있는 그러니까 급식비 안 내는 학생들 중에 일부는요, 급식비 내야 돼요. 이게 웃긴다는 거예요. 이거 계산을 해보셨으니까 아실 거 아니에요. 예, 대표님이. 근데 그거를 보면 이 사람들은 복지 예산을 깎기 위해 이 투표를 하고 있다는 걸 생각해 보셔야 된다는 겁니다. 예. 잘못된 거, 그러니까 이런 거는 나쁜 건 없어져야죠. 예. 사실 복지를 말할 자격이 없죠. 그동안에 해왔던 것으로 이렇게 보면 말이 단계적이지 생각이 아무것도 없는데, 특히나 그 엄청난 부자 감세를 통해서 또는 그 4대강 사업을 통해서 환경도 파괴하고 예산도 어마어마하게 낭비를 하고 하는 구조. 특히 서울시 같은 경우는 특히나 서울 시민들의 분노가 지금 끝까지 지금 치솟아 올라가지고 그 분노의 표현이 바로 소환운동. 오죽하면 이렇게 1,000만 대도시의 시장을 주민 소환 운동을 전개하겠습니까? 과연 정치적 책임을 24일 33.3%가 미만이 됐을 때 개봉도 하지 않은 채로 이제 원래대로 무상급식이 이루어지죠. 그랬을 때 과연 어떤 정치적인 책임을 질 것이냐. 오세훈 시장이 만약에 사퇴하지 않으면 주민소환 운동본부에서 더 열심히 운동을 해서 이게 직접민주주의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이죠. 뽑는 것도 주민의 의사에 의해서 뽑고, 그런데 하는 것이 주민의 의사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면은 언제든지 끌어내릴 수 있는 이것이야말로 굉장히 소중한 직접민주주의의 가치라고 생각이 들고, 또 배 대표님이 이렇게 하시는 이 운동도 사실은 시민의 자발적인 민주적인 절차와 과정을 거쳐서 이런 운동이 이루어진다고 생각이 들고요. 자, 이렇게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까 시간이 금방 지나갔네요. 이렇게 참여하시면서 이렇게 끝으로 이렇게 당부하고 싶은 말씀이나 소감 이렇게 출연하시면서 이전에 코너에 한번 출연하셨다고 그러셨는데
오늘 이렇게 출연하시면서 뭐 느끼신 점, 뭐 이런 걸로 마무리 발언을 부탁드립니다. 네, 일단 이 그 방송을 시청하시는 분들하고 소통을 하면서 방송을 하니까 참 편하고 그 다음에 힘이 생깁니다. 많은 용기를 얻고 가게 됩니다. 그래서 아무튼 너무 감사드리고요, 이 시청자분들한테. 그리고 어쨌든 제가 앞에서도 다 말씀드렸지만 우리 이제 친환경 무상급식은 정말 오세훈 시장이 얘기하는 좋은 복지하고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뭐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우리 아이들의 건강을 지켜내고 환경을 살리고 농업을 살리고 뭐 등등등, 이것을 어떻게 우리 사회적인 가치, 경제적인 가치로 계산을 다 할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좋은 일에 여러분들이 함께 하신다는 것 보람과 확신을 가지시고 주변 분들에게 많이 전파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우리 이제 그 유리님이 말씀하신 대로 사실은 50% 하위 50%를 선별하는 방식이 없습니다. 기준도 지금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낙인감이 찍힌다, 차별급식이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낙인방지법 국회에서 통과시키면 얘기한다. 오세훈 시장이 또 막 난리를 치는데 그 근본적인 대안 안 되거든요. 선별한다, 아무리 선별을 잘한다 하더라도 우리 사회에는 사각지대 아이들이 있습니다. 선별되지 않는 이 사각지대 아이들은 더 어려운 조건 속에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친환경 무상급식, 보편적 교육복지 꼭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 아이들이 몸도 마음도 건강하게 자랄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여러분들 그거에 적극적으로 동요하시기 때문에 지금 이 방송, 이 늦은 시간까지 제가 막 왔다 갔다 중언부언하고 있는데도 이렇게 잘 지켜봐 주시고 또 힘을 실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예. 여러분 늦은 시간까지 이렇게 시청해 주셔서 고맙고요. 여기 길냥이 사랑님이 당신은 너무 완벽해 해서 100점에서 별풍선을 100개나 선물을 해주셨네요.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또 앞에서도 많은 분들이 이렇게 선물을 해주셔서 고맙고요. 특히 지금 한참 바쁠 때 여러분들과 소통하기 위해서 귀한 시간을 내주신 배옥병 상임대표님, 고맙습니다, 오늘. 고생하셨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도 오늘 이렇게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오늘 김원열의 진보 하나로 방송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네, 고생하셨습니다.